안녕하십니까, 이문학원 우리 고등학교 기본반 친구들 안녕하셨죠? 자,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이 영작을 하는 책의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능동태하고 수동태인데요. 이게 사실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토요일 날에 우리가 문법에서 뭘 했습니까? 능동하고 수동을 했었었죠, 여러분들. 굉장히 웃긴 게 겹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우리가 토요일 날 문법을 한 게 영작이라던가 또 이제 해석을 해보는 이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많은 느낌이 들어야지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영어에서 문법이 이렇게 몇 가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투부정사 아시죠, 여러분들? 동명사 아시죠? 분사 들어봤을 거고, 분사구문 들어봤을 거고, 물론 어떤 거는 내가 100% 알고 있는지 아니면 좀 어떤 건 아리까리하게 알고 있는지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몇 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관계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뭐 이런 것들 몇 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또 본의 아니게 능동하고 수동하고 겹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토요일 날 배웠었던 거하고 어떤 강한 연관성은 있겠다. 자, 그런데 이번에 지금 말씀드릴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격이 다른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이걸 좀 이제 57페이지에다 좀 써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지금 중학생이 아니에요. 중학생이 아니고 이제 고등학생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중학생 때는 학교에서 처리가 되는 정보의 양이 얼마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등은요, 양이 되게 많아요. 동그라미로 그리자면 이거보다 더 큰 양을 차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냐면 만약에 학생이 이렇게 있을 때 학생이 공부를 안 하려고 해도, 스스로 학습 얘기하는 거죠. 스스로 학습을 안 하려고 해도 학원만 다니면 선생님이 다 알려주고 다 처리를 해줄 수 있어요. 이만큼 해당하는 것을 다 이 학생에게 주입시키고 다 암기시키고 학습시키고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밥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밥이 한 그릇 정도의 분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입을 벌려주고 입 안에다가 음식을 넣어주고 그거를 쉽게 만들고 소화가 다 되게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중학교 때는 양이 얼마 안 되니까. 고등 때는 양이 되게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학원을 일주일에 60시간을 오게 된다면 이렇게 또 해드릴 수 있는데, 중학교 때도 학원 6시간 오죠. 그러니까 수업하는 분량이 일주일에 6시간이죠. 고등 때는 양이 이렇게 많아질 때 6시간의 처리가 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고등 때는요, 선생님들이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많은 양을 그러니까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식탁을 크게 차려주고, 야, 이거 반찬은 이렇게 만드는 거고, 밥은 이렇게 만드는 거고, 이 반찬은 이거고, 순서는 이거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거 먹고, 그 다음에 이거 먼저 먹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먹어야 돼. 그리고 씹을 때 40번씩 꼭꼭 씹어 먹어야지.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를 해야 되는지, 얼마만큼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걸 보고서 학생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직접 해봐야 되는 거죠. 직접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직접 할 때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제대로. 이 제대로 하는 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양이 적은 중학교 때에는 제대로 안 했으면 제대로 하게끔 다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거를 다 제대로 하게 만들기에 조금 힘에 붙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조교 선생님도 쓰고 이러면서 좀 체크를 하는 건데, 이 제대로에 대해서는 뭔지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1번. 수업을 제대로 듣는다. 수업 듣기. 이거는 수업은 다 듣죠. 근데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해가 100%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가령 수업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질문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용기를 내서 질문을 하시란 말입니다. 그게 문자가 되어도 좋고 아니면 학원에 와서 선생님을 볼 때 물어봐도 좋고요. 여러분들 진짜 질문을 별로 안 하죠. 그럼 다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하려면 이해가 100%로 가게끔 만드셔야 됩니다. 질문을 제대로 하시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정리를 하셔야 되죠. 정리라고 하면 그냥 사실 중요한 부분 선생님이 이렇게 다 정리를 해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노트에 한번 더 쓰죠. 이 영상을 들으면서 노트에 정리 쓰죠. 근데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냐고. 다시 읽어보기.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한 거지 사실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를 내가 해준 거잖아. 중요한 부분을 그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약을 하는 거.
이 정리는 내가 한 거죠. 선생님이 한 거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 것처럼 하려면 반드시 읽어보고 또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그 다음에 문제 풀기. 이 과정이 지나가면은 이제 뒤에 문제 풀기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그냥 하기만 하면 안 돼요. 그냥 나 다 했다, 이걸로 끝, 이러면 안 됩니다. 고민을 하면서 하셔야 돼요. 고민하면서 선생님이 알려준 이 내용이 진짜 문제에서 이렇게 들어가는구나를 느끼면서 고민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죠. 인식을 하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구조, 틀로만 맞춰 놓은 게, 아, 실제로 영어 문장이 이런 식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고민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제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네 번째요. 문제 다 풀었어. 그럼 끝인가요? 그냥 뭐라도 써놓고, 뭐라도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단 겁니까? 1, 2, 3, 4, 5번 중에서 문제 고르고, 그럼 단가요? 채점하셔야죠. 채점이요. 자, 근데 채점에서도 이 부분이 지금 잘 안 되는 건데, 문제 풀게 하고 채점하기가 실제로는 가장 안 되는 건데요. 문제 풀 때 진짜 고민하고 인식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시고요. 채점하고 꼴랑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채점을요, 꼼꼼히 하셔야 돼요. 진짜로. 꼼꼼히. 그리고 틀린 게 있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틀린 게 있으면 왜 틀렸는지, 어디 부분이 잘못돼서 어떻게 하면은 다음에는 맞출 수 있는지, 이거를 머릿속에 정리를 하셔야죠. 요거를 되게 안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학원을 다니게 되면 기본적으로 왼쪽에 있는 거를 하죠. 수업 듣기, 수업을 들을 거고, 정리하고, 문제 풀기 하고, 이제 채점하기, 이런 걸 하실 텐데, 요렇게 했을 때, 음, 이렇게 했을 때에는 여기 고등학생이 해야 되는 절반의 학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게 100점을, 학교 시험에서 100점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와 더불어서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요 제대로 부분까지도 완전히 되어야지 50대 50이 합쳐져서 제대로 100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 문제 풀 때 그냥 이게 답이겠지 하지 마시고요. 고민 많이 하시고, 진짜로. 그 다음에 채점을 하시고요. 틀린 문제에 대해서 관리를 이렇게 꼼꼼하게 보면서 채점도 꼼꼼히 하고, 대충대충이 아니고, 왜 틀렸는지, 어떻게 하면 나중에 맞출 수 있는지, 이걸 정말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야지 100점이에요. 물론 학원을 안 다니는 사람들, 아예 공부를 안 하는 애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왼쪽 거라도 하면 점수는 높겠죠. 그런데 일단은 학원을 다닌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 60점 이상을 받는다라고 하면, 거기서 요거 정도만 되면은 70점, 75점, 운 좋으면 80점 나오는 거고, 이제 이 제대로까지 되셔야지만이 90점 이상을 항상 확보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러니까 학원 다니면 누구는 100점 맞고 누구는 학원 다녀도 80점 맞고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의 차이는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꼼꼼하게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능동태하고 수동태를 하기 전에 두 개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능동태하고 수동태 지금 유닛 5잖아요. 유닛 6, 유닛 7, 그러면 계속해서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능동하고 수동의 범위가 상당히 커요. 첫 번째, 능동하고 수동이 문장으로서 나오는 능동태하고 수동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준동사로서 나오는 능동태하고 수동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범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문장으로 나오는 능동태하고 수동태가 유닛 5인데 이것만 처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유닛 6, 유닛 7에서 이 준동사라 그러면 투부정사나 동사 ing, 뭐 pp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준동사에서 나오는 능동하고 수동을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양이 그러니까 유닛 5가 많지 않아요. 57페이지부터 64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화요일에 해석하고 영작을 다 하셔야 됩니다. 목요일까지. 목요일에는 뭘 할 거냐? 목요일에는요, 이 유닛의 6하고 7, 즉 준동사의 능동과 수동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하게 되는 이 해석하고 영작에 해당하는 이 능동태, 수동태의 문장을 목요일 전까지는 다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학원에 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유닛 5가 영작하고 해석이 다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채점까지 하는 건데 제발 꼼꼼하게 하시고 질문할 거 정리를 잘 해오시고 오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그래요. 자, 그러면은 능동태하고 수동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에 했던 거하고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새로운 게 나올 수는 없겠죠. 이미 능동태하고 수동태라는 문법적인 개념은 이미 확립이 된 거기 때문에 변하는 개념도 아니고 내가 뭐 새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까 설명이 그냥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토요일에 했던 거랑. 자, 그러니까 동작을 하는 혹은 되어지는 대상을 확인 후, 즉 동작이 있으면 이게 하던지 되어지던지 간에 동작은 스스로 혼자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 동작을 하는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대상을 확인한 후에 그 대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대상이 하면 우리가 동사를 능동으로 처리를 하시고, 그 대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 대상이 되어지거나 동작 당한다면 수동으로 동작을 처리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능동과 수동의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것은 능동의 동사라면 뒤에 목적어가 오는 경우가 되게 많다. 뭐뭐를 한다, 뭐뭐를 했다, 뭐뭐를 할 거다, 뭐뭐를 하는 중이다, 뭐뭐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왔다, 해본 적 있다,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동의 동사인 BPP나 아니면 PP가 따로 없을 때는 동사 ED도 이게 수동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물론 과거형도 되겠습니다만 그때는 능동입니다만. 자, broken 이런 게 따로 형태가 PP 형태가 없다면 changed, played 이런 것도 수동의 형태가 되는 거죠. be played, be changed 이런 거요. 수동의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아니라 전치사 명사 혹은 투부정사나 부사가 와가지고 주어는 뭐뭐 되어진다. 어디에서 혹은 누구에 의해 혹은 주어는 뭐뭐 되어진다. 뭐 하기 위해 혹은 뭐뭐 하도록, 뭐 주어는 요청되어진다. 기다리도록 혹은 기다리라고, 뭐 주어는 뭐뭐 되어진다. 어떻게 뭐뭐 하게, 그쵸? 아름답게 뭐뭐 되어진다,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 오게 되는 거죠. 능동 뒤에는 목적어, 수동 뒤에는 전명구나 투부정사, 부사가 온다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능동, 수동에 대해서 문장 혹은 절에서 쓰는 능동태, 수동태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문장을 쓴다라는 것은 주어, 동사, 목적어를 그냥 쓰고 점을 찍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절도 문장하고 되게 비슷한 부분이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를 쓴다라는 거죠. 근데 절은 항상 접속사 뒤에 나오는 이 접주동이라고 하는 접속사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 형태를 또 절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떠한 문장이 주어, 동사, 목적어, 접속사, 주어, 동사, 목적어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몇 개의 문장이죠? 하나의 문장이죠. 근데 한 문장이 물론 이렇게 쓰여도 한 문장인데, 그러니까 쓰이고 점이 찍혀 있으면 이게 한 문장인데, 자, 만약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 접속사,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돼도 한 문장이에요. 접속사로 연결된 하나의 문장이고, 근데 절은 몇 개가 들어간 거죠? 여기에 절 하나, 여기에 절 하나, 이렇게 절이 두 개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절로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거는 하나의 절로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었다 라고 보시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들. 자, 아무튼 이렇게 문장을 쓰거나 아니면은 절을 쓰게 될때 이 동사는 진짜 동사잖아요. 뭐뭐 한다가 되는 진짜 동사죠. 이런 때에 얘를 능동이나 수동으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항상 여기에 나와져 있는 이러한 동사들은 하는지 되어지는지의 대상은 누구냐면 항상 그 앞에 있는 주어잖아요. 그래서 주어가 하면 능동, 주어 입장에서 봤을 때 되어지면 수동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뒷부분을 봤을 때 목적어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능동을 쓰는 거겠고, 뒤에 이 전명구나 투부정사나 부사가 나와져 있다면 수동으로 쓰시면 되는 거긴 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문장이나 절 내에 진짜 동사가 한다 혹은 되어진다를 가지고 능동이나 수동을 판단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문장이나 절의 형태로 능동이나 수동을 쓸 때에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 입장 판단에서 보면 쉽죠. 주어가 하면 능동, 주어 입장에서 되면 수동을 쓰는데,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동사를 쓸 때 반드시 시제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시제를 몰라갖고 이걸 못 맞추더라고요. 시제 여러분들 도대체 언제 배운 것이 시제입니까? 중학교 1, 2학년 때 배우는 것이 시제죠. 그래서 그거를 잘 인식을 해서 능동, 수동을 쓰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제가 또 다양하고 또 능동하고 수동하고 합쳐지게 된다면 더 다양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시제하고 같이 능동이면 어떠한 형태가 나오는지 수동이면 어떠한 형태가 나오는지 잘 판단을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이거는 토요일에도 문법 수업할 때 요렇게 써드린 부분이 있었었죠, 여러분들. 자, 왼쪽에 있는 것은 다 능동이에요. 즉 주어가 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수동입니다. 말인즉슨 다 주어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위아래로 갈 때는 뭐가 달라지냐? 주어가 하긴 하는데 언제 하느냐? 즉 시제가 다 다른 거죠. 미래에 할 거고 지금 요새 하는 거고 지금 하는 중이고 과거에 했고 이건 주어가 되어지는데 미래에 되어질 거고 지금 되어지는 거고 지금 되어지는 중이고 과거에 되어졌고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쓰실 수 있어야 된다. I will be hearing the news. 나는 듣고 있는 중일 거야. 미래에 듣고 있는 중일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중일 거라고요. 뉴스를. I will hear the news. 나는 뉴스를 들을 거다. 나는 요새 뉴스를 듣는다. 나는 지금 뉴스를 듣는 중이다. 즉 내가 하는 거죠. 다. 나는 들었다. 뉴스를 I made fun of the man. 나는 놀렸다. 그 남자를. 이런 말이죠. 이거는 구집이 왜 쓰고 있냐면 이렇게 한 단어로 되어져 있는 동사도 있고 동사 구라고 해서 여러 단어를 들어서 동사를 만드는 것이 있죠. make fun of라든가 뭐 look after, look forward to 이런 것들이요. take care of 이런 것들도 주어가 하는 거긴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다 능동입니다. 과거 형태고요. I have heard the news. 나 그 뉴스를 들은 적 있어. 아니면 나 뉴스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듣고 있어. 이런 뜻이 될 거고요. 과거보다 더 옛날에 나는 뉴스를 들었었었었다. 이게 had pp가 되는 거죠. 여기는 다 주어가 하는 능동입니다. 근데 시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동으로 보게 된다면 I will be heard. The news will be heard by me. 뉴스는 들어질 것이다. 나에 의해. The news is heard by me. 뉴스는 들어진다. 나에 의해. 요새 그렇다라는 거죠. 참고로 뉴스는요. s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수의 말입니다. 셀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단수 동사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The news is being heard by me. 이제 BPP 사이에 빙자가 들어가져 있으면 현재 뭐뭐 하는 중이다 이런 말이죠. was being heard 그러면 과거에 뭐뭐 되어지는 중이었다. will be being heard 그러면은 미래에 들어지는 중일 것이다 이런 말이 될 거고요. The news was heard by me. 뉴스는 들어졌었다. 나에 의해. The man was made fun of me. 죄송해요. The man was made fun of by me. 나에 의해 그 남자는 놀려졌다. 찐따라고 놀려졌다.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The news has been heard by me. 그 뉴스는 들어봐진 적이 있다. 나에 의해. 아니면 뉴스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들어져 오고 있다. 나에 의해. 뉴스는 옛날보다 더 옛날에 들어진 적이 있었었다. 나에 의해. 이런 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문장으로 쓸 때에는 BPP가 어떤 식으로도 나오게 되면 이것은 수동이다. 주어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물론 시제에 의해서 되어질 거다, 요새 되어진다, 되어지는 중이다, 되어졌었다 이런 것이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BPP가 나오면 다 주어가 하는 게 아니고 주어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표를 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능동, 수동, 주어가 하면 능동, 주어가 되어지면 수동. 이제 이건 너무 쉽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시제까지 더했을 때 능동수동을 제대로 쓸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고등학생이라면. 자, 그리고요, 지난 시간에 토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어 BPP하고 주어 have PP는 다르다. 아직도 이거 헷갈리면 여러분은 JD입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자, 아시죠? 너무 심했나? 학생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선생님. 미안해. 이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알아야 된다고. 언제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고. 주어 BPP는 뭐뭐 되어진다. 주어가 뭐뭐 되어진다. 주어 have PP는 주어가 했다. 능동이에요. 근데 해본 적이 있다. 아니면 과거부터 요새까지 해왔다. 요런 말이라고요. 능동이라고요. 얘는 수동이고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JD는 심했는데 그래요.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요. 이거는 좀 새로운 거긴 한데 사실 수동의 문장과 능동의 문장은요, 내용은 같은 거예요. 같은 말 하고자 하는 겁니다. 같은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나는 듣는다 뉴스를. 내가 들어요. 귀를 열고 들어요. 뭐를 들어요? 뉴스를 듣는 거죠. 나는 듣는다 뉴스를. 근데 뉴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뉴스가 들어요? 들려져요? 들려지는 거죠. 즉 나는 들어 뉴스를. 뉴스는 들려져요? 누구에 의해 들어지는 거죠? 나에 의해.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를 누구로 두고 쓰느냐 이 차이만 있는 거고, 원래 능동수동이라는 것은 동사의 방향이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좀 이런 걸로 해드릴게요. 나는 먹어 라면을. 그럼 내가 냠냠냠 하는 거죠, 라면에 대해서. 근데 라면이 어떻게 돼요? 먹혀져요. 먹혀져. 누구에 의해? 나에 의해. 이렇게 되면 내가 먹어 라면을. 라면은 먹혀져 나에 의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다라는 겁니다. 결국은요. 말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이게 내용상 똑같다라는 거. 다른 건 뭐냐? 주어를 누구로 누구 쓰느냐. 그럼 주어가 바뀌니까 당연히 동사도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이런 차이는 있겠죠, 여러분들. 라면이 죄송해요. 화살표가 이쪽이 아니겠구나. 라면이 먹혀져 나에 의해. 즉 내가 먹는다 라면을 이 말하고 똑같다라는 거니까요. 나는 먹었다 라면을. 라면은 먹혀진다 나에 의해. 즉 동작의 방향이요. 먹어는 이쪽으로 가는 거죠. 나로부터 나가서 목적어에 걸리는 거죠. 근데 수동은요. 라면 주어는 뭐뭐 되어져 누구에 의해. 그러면 결국은요. 사람이 한다 사물을. 사물은 되어진다 사람에 의해. 말인즉슨 사물은 한다 사물을. 이거랑 똑같은 말이 되는 거거든요. 내용상 똑같다라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좀 추가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같은 말 하는 거다. 하고자 하는 말 똑같은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요. 자, 문장으로 능동 수동을 쓸 때 그 외에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주어 used to 동사 원형. 주어 used to 동사 원형. 이거 used to는 조동사 같은 거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뭐뭐 하곤 했었다. 옛날에 뭐뭐 하곤 했다. 이런 뜻이에요.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하곤 했다. 능동이죠. 주어가 어떤 걸 하곤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요,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주어 is used. 그러면 수동으로서 무슨 말입니까? 주어는 사용된다. 이런 말이죠. 주어는 사용된다. 뭐뭐 하기 위해.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즉 돈은 지폐는 사용된다. 책을 사기 위해. 가위가 사용되어졌다. 그 종이를 자르기 위해. 이런 꼴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어는 BPP 뭐뭐 되어진다. 투부정사 하기 위해. 자, 그 다음에요. 이것도 수동이긴 한데 주어 is used to 이게 한 단어죠. 주어는 익숙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to는요, 투부정사가 아니고 전치사로서 뭐뭐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어는 익숙하다, 뭐뭐에 익숙하다라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뒤에 명사 올 수도 있고요. 동작을 쓴다면 뭘 쓰는 거예요? 동작을 쓴다면 전치사 플러스 동사 ing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동사 ing로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죠. 주어 다음에 used to 나오면 그냥 동사 원형 박아야 되는 거고, 주어 is used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쓰거나 동사 ing를 쓸 수 있는데 문맥상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문맥이 다름. 그러니까 해석이 다름. 이거는요, 주어는 사용된다, 뭐뭐 하기 위해. 주어는 익숙하다, 뭐뭐 하는 것에. 이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별로 몇 개의 동사를 소개를 안 드렸죠? 1, 2 형식에 나오는 자동사들은 BPP, 혹은 그냥 PP, 이 수동의 PP를 쓸 수가 없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occur, 발생하다,
happen 발생하다, take place 발생하다. 이 발생하다 삼총사인 동사들인데 얘네들은 BPP 쓸 수 없습니다. 주어 occurred 이렇게 써야지. 주어는 발생했다. 이렇게 써야지. 주어 was occurred. 주어는 발생되어졌다. 이런 식으로 BPP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exist. 주어는 존재한다. 주어가 나타났다. 주어가 보인다. 주어는 어디에 속해 있다. 주어는 뭐를 이루고 있다. 주어는 누워 있다. 주어는 도착했다. 주어는 뭐의 결과를 낳는다. 주어는 뭐뭐처럼 보인다. 주어는 뭐뭐로 드러난다. 또 주어는 뭐뭐로 드러난다. 주어는 뭐를 닮았다. 자, 이런 말들은 BPP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서도 뭐 다 중요하네. 중학생이라면 여기서 몇 개를 찝어드릴 수 있는데 고등학생이면 다 알아야죠.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시험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틀린 것들을 한번 볼게요. 자, 틀린 부분을 한번 먼저 고쳐볼까요? 자, 해석은 쉽습니다. 포레스트는 풀숲이죠. 스모크는 연기고요. 연기가 나타났습니다. 연기가 나타나졌습니다. From the forest. 그 풀숲에서부터 연기가 나타나졌다. 뭔가 해석은 맞는 것 같은데 잘못됐죠, 여러분들? 왜요? appear는 수동으로 안 쓴다. 그러니까 BPP 안 쓰는 거죠. 자, 이거는요. 어떻게 쓸까요? Smoke has appeared from the forest since yesterday. 어제부터 풀숲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고치셨을 수 있어요. 선생님 해즈 빼야죠. 선생님 해즈 빼야죠. 너 해즈 왜 뺐어? 수동으로 쓰면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해즈 어필드가 수동이냐? 그러면 학생들이 수동인가? 난리 치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나는 이렇게 하는 거죠. 야, BPP가 수동이니? have PP가 수동이니? BPP요. have PP는 뭔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뭐뭐 해왔다, 뭐뭐 해본 적 있다. 그치, 해석은 그거지. 그럼 이거는 수동이야, 능동이야? 글쎄요.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요. 아니, 능동이라니까요. 주어가 한 거라니까. 근데 언제 한 거냐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거나 아니면 예전에 해본 적이 있다를 나타내는 건데 한 거긴 한 거라고요. 능동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럼 이거는 고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수동이 안 된댔지. 이건 수동 아니라니까? BPP 아니잖아요. 능동이잖아요. 근데 언제 한 거예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지금까지 이런 말이죠. 이걸 왜 얘기했냐? 자, 이런 동사들은 PP를 쓸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영어에서 PP는 두 개야. 수동의 PP는 쓸 수 없다 그랬는데 요건 능동의 PP거든요. 영어에서 PP가 어떻게 두 개냐면 뭐뭐 되어진으로 쓰는 수동의 PP가 있고요. 주어 have PP, had PP에서 쓰는 PP가 있어요. 이거는요, 이 완료를 나타내는 PP거든요. 이거는 수동이 아니고 능동이기 때문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아니 선생님 그렇다면요 만약에 rise 어딨냐? rise, lie 이런 거 있냐? rise도 그렇긴 한데 3단 변화 같은 거 외우죠? lie, lay, rain 이런 거 외우죠 여러분들? rise, rose, risen 이런 거 외우죠? 그럼 이제 이런 거 물어본다고요. 선생님 이거는 PP로 쓸 수 없잖아요. 맞지. 수동의 PP로 쓸 수 없지.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이거 PP를 왜 외우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쓰려고 외우는 거예요? BPP가 안 되는데 도대체 이건 왜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아, PP를 쓰지. 이 BPP는 우리가 못 쓰지만 have PP 할 때 쓰려고 쓸 수는 있거든. 여러분들. rise가 올라가다잖아요. 그래서 주어 is rise는 안 돼요. 주어는 올려졌다 뭐 이런 게 안 돼요. 만약 이렇게 쓰려면 raised를 쓰긴 써야 됩니다. 근데 그럼 선생님 rise는 BPP 아니 도대체 쓸 데도 없는데 왜 외우는 거예요? 이런 거는 되거든. 주어 has risen 이렇게요. 그럼 주어는 올라가졌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올라가는 중입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무슨 가격이 price has risen since 2015 그럼 2015년 이래로 그것의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올라가고 있다. 요렇게는 쓸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어 the price has risen since 2015 이렇게는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동의 BPP를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준동사일 때도 pp만 쓸 텐데 이건 이제 문장일 때 bpp를 쓰는 거고 뭐 준동사일 때는 단독으로 pp만 쓰겠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그때에도 얘는 수동의 pp는 쓸 수가 없습니다. 자, 화요일까지 이제 다 끝내주셔야 되고요. 64페이지까지 화요일까지 해석과 영작과 채점 꼼꼼히 하고 틀린 부분까지 학습을 하는 거를 꼼꼼히 다 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목요일은요. 이거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수업이 되게 중요하고요. 목요일 수업인데 우리가 오늘 배웠던 문장이나 절에서 능동, 수동을 결정하는 것은 쉬워요. 그쵸? 주어를 기점으로 다 판단을 하시면 되니까요. 물론 시제 부분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 판단의 대상이 무조건 주어잖아요. 주어가 하면 능동, 되면 수동 쓰는 건데 그 준동사를 봤을 때에는 이 동작, 이 준동사, 투부정사나 ing나 pp에 해당하는 이 동작의 대상이 되는 게 주어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목적어일 수도 있고 그 앞에 있는 명사일 수도 있고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일 수도 있고 이렇게 조금 다양하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좀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우리가 준동사에서 쓰는 이 능동하고 수동을 배워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뭐 그래요. 자, 그러면 고생이 많으셨고, 여러분들 이제 59페이지부터 또 오늘 해석을 하시면 되겠는데, 오타를 발견했어요. 61페이지에 오타를 발견했는데요. Mercies appeared to be lifeless. 요렇게 되어져 있는 게 지금 잘못된 거죠. is appeared, bpp 쓸 수 없고요. consist of도요. bpp 쓰면 안 되고 이것도 bpp 쓰면 안 됩니다. 시제가 현재형을 만들고 싶으니까 is 빼는 것뿐만 아니고 s를 좀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mars도요. s가 붙어 있지만 얘가 화성이라는 그냥 단수 동사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해서 Mars appears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인도는 항상 내시라는 그런 나라인데요. 죄송합니다. 개드립이었고요. consists of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인도네시아는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들로 내가 다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life exists in 어디에 생명체는 존재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210번 같은 것도 보시면 The oceans are being polluted 에서 선생님 이게 무엇이다요? 제가 BPP는 아는데요. 여기 being이 들어갔을 때는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다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되어지는 중이다죠. 그렇죠? polluted 되어지는 중입니다. 이거 뭔지 말씀 안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63페이지까지밖에 안 되니까 목요일 전까지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우리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합시다. 그래요. 안녕.